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 이야기의 인사이트를 들려드리고 있는 M&M 모터스 이욱 대표입니다. 혹시 오늘도 하루 종일 중고차 사이트만 검색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차도 사고 싶고 저 차도 사고 싶고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중고차를 구매하는지 궁금하시죠? 15분 투자로 15년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M&M 모터스의 좋은 중고차 이야기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시는 조회원님과의 소중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회원님께서는 본 매장으로 직접 내방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전산으로 상품 검색을 진행하셨고요. 선별된 차량은 현장으로 직접 이동해서 좋은 차량인지 구매해도 괜찮은 차량인지 회원님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검수 진행해 드렸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중고차가 있다는 상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게 된다면 그만큼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딜러들은 절대 완벽하게 차량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겉모습만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차량을 선별해 드리는 것은 M&M 모터스에서는 너무 기본적인 일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는 불안한 중고차 시장에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정직한 차량을 구매하고 경정비를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니즈를 현실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M&M 모터스가 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검수를 거쳐 선별된 회원님의 K9 차량은 당일 인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만족을 위해서 4박 5일간의 출차 작업을 진행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량은 출차 전 점검, 주유 서비스 2차 진단, 2차 소모품 교체, 타이어 교체, 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회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관리 감독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원님에게 딜리버리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 구매자분들이 받으시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그대로 전달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만두아빠입니다. 예정대로 차량 출차 준비 다 끝났고요. 출차 전 점검 완료했고 회원님이랑 검차 시험 확인했었던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내용 쭉 보내드렸고요. 영상으로도 한번 좀 보내드릴 건데요. 차량 상태는 아무래도 막광택이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깨끗한 느낌 지금 현재는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다가가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작업 전인 상태에서는 뭐 양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들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조수석 뒤쪽 다행히도 문콕이나 엣지 부분의 터짐 또는 이제 이런 부분이 휘어져 버리면 작업하기가 되게 곤란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도어 엣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깨끗한 느낌이라서 차가 같은 연식의 같은 조건의 차량이라고 해도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육안으로 보셨을 때는 크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가서 이렇게 보면 도색이 된 흔적들, 가루 같은 게 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외장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거쳐지고 나면 지금보다 차량 컨디션은 많이 상향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쩌르 브라운 컬러. 역시나 이제 기름이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 왁스 같은 거는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할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녹이 나 있다거나 기스가 많이 있는데 하차하실 때 이쪽을 밟으신 게 아니라 다리를 바닥 쪽으로 내려서 하차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깨끗한 느낌이 좀 있고요. 실제로 다시 보니까는 그때 좀 세밀하게 봤었던 그 느낌보다 많이 좋아집니다. 어쩔 수 없죠. 나를 세우고 볼 때하고 결정되고 나서 볼 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 역시나 왁스칠. 싹 다 닦아낼 거라서 닦아내고 코트까지 한번 회원님 되게 매트해집니다. 되게 좋아져요. 앞쪽은 이런 느낌. 천장에 담배빵이나 오염이나 이염 같은 거는 현재 확인되진 않아요. 특히 A필라 쪽. 여기에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클러스터 밝기 버튼을 지금 10 정도만 놔도 화나거든요. 이거를 최대로 올리게 되면 지금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되는데 이 클러스터 밝기, 즉 실내의 조명 밝기와 인터랙티브 조명, 근접 조명의 밝기 표현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로 밝혀놓게 되면 근접 조명이 작동을 안 해요.
좀 액션을 준다라고 그러면 최저로 갖다 놓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손을 쓱 갖다 대면 조명 밝아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흐려졌다가 밝아졌다가 흐려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건데, 실내 조명을 최대로 하게 되면 이미 최대로 밝기 때문에 더 이상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 밝기는 10에서 15 정도 놓으시면 되게 밝은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고, 인터랙티브 조명이 작동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밝기 최대로 올려놓고서는 고장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설명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측 반경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왼쪽 오른쪽에 램프가 들어오고 안에 켜졌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주행해봐야 정확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구동력 제어 장치 해제를 해놓게 되면 경고등이 뜨게 되는데, 사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AWD라서 상시 구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제 막 구동력을 배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 살짝 생각해 보시면, 차량의 구동축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바퀴가 험도에 빠지면 그쪽만 막 돌잖아요. 그게 이 구동력 제어 때문에 발생되는 기능인데, 차량의 한쪽 바퀴나 두쪽 바퀴가 빠져서 차량이 헛돌 때 그때 구동력 제어를 끄게 되면 차량이 제어하는 게 아니라 순수 25, 25, 25, 25 비율로 회전을 주기 때문에 험로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시기가 쉬워요. 즉 차량이 구동력을 배분해서 회전량을 주느냐 아니면 균일하게 주느냐를 골라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버튼 보시면 여기 지금 오토에 불이 들어와 있죠. 도어에.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K9 기준으로 해서는 운전석만 이지 액세스가 되는 게 아니라 조수석도 됩니다. VIP 시트가 있는 경우. 저 도어에 불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라면 조수석의 시트 포지션이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릴 때 힘들겠죠. 그때 차문을 열어주게 되면 시트가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내리기 쉽게끔. 다시 닫아주면 원위치. 이지 액세스 기능도 조수석에 붙어져 있습니다. 후속 기능은 회원님이랑 한번 확인해 봤었던 거 참고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별도의 등록 작업 없이 카드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차이거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카드 변경하셔야 되고요. 일반 승용차면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SD카드가 없었죠. 요거는 이제 바꿀 거니까 그냥 단련이 있네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무선 충전기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 변속기. 기아 변속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좀 팁을 드려야 되는데요.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이야 매매단지에 있다가 나온 거니까 이러지만, 손을 보고 때 빼고 광내고 경정비 하고 해서 받으시면, 아, 이래서 차를 아는 사람한테 사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오늘 차 타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다니시면 시간 뺏기고 비용 비싸고 이런 특징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좀 짜증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제가 중간에서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차량은 전체가 다 이중차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리가 2장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막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창문 연 상태. 유리 보시면 이렇게 이중차음 유리라서 2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실외 소음이고요. 여기서 창문을 닫으면, 오토바이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상당히 많이 좀 고요한 느낌을 줍니다. 창문 열었을 때 하고 창문 닫았을 때 하고 소음 차이는 꽤 커요. 저 실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탑승을 했을 때 시동이 걸렸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요 차 정도면 그 수준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나 상석에, 이 조수석에 타시면 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플래그십 정도 올라오면 정숙성이 기본으로 깔려지기 때문에 승객들은 다 편해요. 되게 편해요. 특히 애기를 잘 자고. 근데 문제가 운전자가 힘들어요. 다 자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가 이 차 다음에 넘어갈 차가 이 상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렵죠. 바로 다음 단계가 G90, 이거보다 많이 비싸죠. 그 위에가 S7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이 한번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지금 상당히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요. 구름 위를 걷는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뭐 롤스로이스도 타보고 또 벤틀리도 타보고 비싼 차는 다 타봐도 구름 위를 걷는 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쿠션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 1세대에 비하면 2세대는 조금 하드한 느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전자 서스펜션이 붙어있게 되면 에어서스 아니에요. 전자 서스펜션이 붙어있게 되면 차량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코너링이나 순간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타이어 쪽, 특히 서스펜션 쪽에 요만한 흰색 댐퍼가 있는데요. 그 댐퍼가 딱딱해지면서 딱딱한 주행 질감을 주기도 해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렁물렁한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자, 일단 타이어 느낌이 하나가 좀 들어오네요. 타이어가 지금 바람이 빠져가지고 주행 가는 가격이가 없기 때문에 기름도 먼저 좀 가격을 느꼈습니다. 오늘 기름값은 1,560얼마인가 보네요. 자, 주유 1,560. 주유는 가득 해드릴 거고요. 그냥 받으셔도 충분히 시운전할 정도 양이니까 편히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기름 넣을게요. 네, 영상이 또 끊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시운전을 하면서 단점을 찾아요. 그걸 케어를 해서 보내드려야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차를 탄다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조용하네, 아이폰이 좋네 라고 하실 건데 지금 그러거든요. 조금 집중해서 전 좀 민감한 캐릭터라 집중해서 타면 스로틀 쪽이 좀 덜 다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악셀을 밟으면 이 밸브가 이렇게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폭발력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열고 닫고 할 때 이렇게 마주치는 이 접경 부분에 카본이 끼게 되면 그 사이로 디드라이브 양만큼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더 열려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공기가 들어가요. 원형에서 공기가 똑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지금처럼 톡톡톡 미세하게 건드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비용이 좀 발생이 되는 거라 협력점 넘어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요거는 제가 무상으로 해드릴 테니까 서비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욕심이 많아요. 차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11만 8천으로 제가 지금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11만 탔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한 4, 5만 탔겠다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차량 컨디션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 기준에 갖다 놓고서는 차를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딪히는 게 있는데 우리 차는 거의 12만 탄 차량입니다. 12만. 그거를 제가 계속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타이어 바람이 너무 빠지면 슬립 현상이 나서 지금 제가 한 두세 개 정도가 캐치가 되네요. 공기압 넣고 이 느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을 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공기압 때문에 공기압 보고 그리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봐야겠네요.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영상으로는 많이 편집이 돼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확인하게 된 여러 가지 특징들, 불편사항들은 모두 기록해 놓고 있고요. 기아자동차의 입고에서 2차 진단을 받으면서 케어 작업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름 모를 카센터에서 하체 본다고 뭐 사진 찍고 연극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제조사에 들어가서 정밀 진단 다시 받는 게 제일 속 시원합니다.
모든 과정들은 실시간으로 회원님과 소통하고 결정해드리고 있고요. 회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대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받아야 하는 부품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진단과 AS 작업을 무상으로 선행했고요. 이후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발품을 좀 팔아야 되지만 소모품 교체 작업은 협력점에 입고해서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는 소모품이라서 AS 기간 안에 바꿔놓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거의 뭐 사용하시는 게 10만, 좀 빨리 오면 고속주행을 많이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증상이 조금 빨리 와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좀 운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 증상이 좀 먼저 온 것 같은데, 회원님이 조금 둔감하신 캐릭터라든지 또는 내비게이션에 음악 종류를 올려놓게 되면 공명음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진동음이. 하지만 지금처럼 음악을 다 끄고 그 다음에 악셀을 밟았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60km 넘어가서 한 68, 75 정도 됐을 때 악셀을 딱 떼고 커스팅 모드로 이렇게 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보시면 약간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요거는 회원님이 운용을 해보시고 이거는 만두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 구간이 좀 불쾌하다라고 하시면 기아에 들어가셔서 오토큐에서는 안 해줍니다. 못해도 오토큐 1급 공업사 단위 정도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판금 잡을 수 있는 곳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기아 자동차. 그렇게 해서 AS 처리하셔서 받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몰라서 그냥 타시고 차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무상 AS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좀 이렇게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60km부터 80km 구간에서 그냥 엔지니어한테 얘기하세요. 아는 것처럼 프로펠러 샤프트에 진동이 있다, 확인을 해보자. 얘네가 90탄에 프레시 비치면서 볼 겁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크랙이 있으면 무조건 갈아주세요 라고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해다 드리고는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상황으로는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 소비가 되기 때문에 AS 끝나시기 전에 꼭 교체 판정 받으시고 갈아 놓으세요. 그러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여러가지 좀 팁들을 뭐가 좀 부족하네요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좀 많이 다 개선된 상태. 차가 되게 매끈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D드라이브 잔진동 이런 부분도 싹 다 사라졌고요. 스로틀 바디랑 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오일 레벨링까지 다 맞춰놓은 거라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아마 회원님이 가족분들이랑 차 타고 이번 주말에 어디 가실 거잖아요. 그럼 아주 칭찬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는 물론 차들이 다 좋은 건데 이거를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모르고 그냥 이 상태에서 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픈데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르고 계속 괴롭혀버리니까는 차가 나중에 문제가 벌어지지만,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차량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면 이게 되게 좀 운 좋게 걸렸잖아요. 이 낮은 금액에 3천 초중반에 걸려서 나오는 건 베셀토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투자해서 컨디션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거리랑 이런 거를 아예 판단을 못 할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던 거는 전부 다 지금 다 사라졌고, 제가 느꼈었던 불편한 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 기준이 아니라 전문가들 기준입니다. 그 부분들은 다 사라졌고, 말씀드린 프로펠러 샤프트 하나만 개선을 마지막에 하면 완벽하겠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왠지 그 일정이 좀 이게 뒤집어져서 정비가 끝나고 외장관리샵으로 차가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협력업체 넘어갔다가 외장관리샵으로 다시 넘어갔다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차를 빼서 저는 한 11시면 들어가겠다 했는데 뒤에 거 이제 토우값이 많이 틀어져 있어서 그거 잡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라이먼트도 볼 줄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주는데, 그거 잡아주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예상보다 한 1시간 반 정도 딜레이를 태웠거든요. 근데 또
샵 들어가서 좀 사정 좀 얘기 좀 하고, 우리 회원님 저 나오는데 지연되지 않게끔 잘 설명해서 원하시는 날짜 인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지금 이제 다시 외장관리샵으로 입고할게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점심시간이시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부분인데 후미에 올라갑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소모품 교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점에서 진행했고요. 대부분 케미컬류는 모두 교환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카센터들도 최근 영업 기술이 워낙 진화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교체 항목을 전달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진단이나 과정비는 제 선에서 잘라드리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시공하는구나 라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단골분 많이 생겼죠. 그리고 타이어도 신경 쓰인다라고 하셔서 타이어 교체도 신속 저렴하게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이크업 서비스. 중고차 업자들이 말하는 광택 8만원 10만원짜리죠. 이 차에 과연 이게 맞을까요? 되려 차를 망가뜨리는 행위죠. 차량에 급이 있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광택과 유리막 시공, 그리고 엔진룸 케어 및 실내 케어 작업을 끝내고 드디어 회원님의 품으로 안겨드릴 준비를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3박 4일간의 일정이 끝나고 M&M 모터스 좋은 중고차 이야기도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차량을 미리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두 아빠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